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반도체에 대해서 연초부터 바닥에 대한 논의가 많고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반도체 산업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첫 번째가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 수요와 공급, 특히 공급 측면에 있어서 카펙스 투자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반도체의 주가 선행성, 그러니까 주가가 업황을 굉장히 먼저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 도대체 어떤 회사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 이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어떤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라는 주제로 보다 보니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의 기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도체 제품별 분류,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대한 분류. 그러니까 반도체를 분류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에 대한 분류를 본다면 우리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자와 직접 회로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다 알아야만 주식 투자를 잘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우리가 기본 용어 정도만 알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자에서 이제는 직접 회로로 좀 더 반도체와 관련돼서 제품들이 복잡해지면서 넘어왔고요. 이런 직접 회로와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품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램과 낸드,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이름에서 뭔가 저장하는 듯한 그런 기억을 이제 떠올리시게 되는데 저장에도 이제 D램과 낸드의 차이가 있죠. 너무나들 다 아시겠지만 D램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꺼졌을 때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꺼도 내가 작업한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D램과 낸드를 이렇게 쉽게 구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바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고 그 외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또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이미지 센서라던가 DDI라던가 여러 컨트롤러라던가 되게 품종이 많은데 생산해내는 제품 수는 좀 적은,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한 부분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큰 공장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손글씨로 간단하게 이제 적어 보았는데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분류가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회사별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총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회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바로 종합 반도체 회사죠. 그러니까 웨이퍼를 갖고 와서 그걸로 칩을 만들어서 그 칩으로 제품까지 만들어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가장 탑 업체들 두 개가 위치해 있고 글로벌 측면에서는 인텔, 도시바 이런 쪽도 같은 업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만 하는 회사, 팹리스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은 없고 반도체 설계 같은 부분, 회로 설계만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관련돼서 대표적인 업체는 없어요. 굉장히 좀 어렵고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사실은 미국 쪽에서 팹리스 쪽은 훨씬 더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는 우리가 뭐 통신칩 같은 거 볼 때 맨날 퀄컴,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고요. 그러니까 팹이 없고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번에는 팹만 있는 회사도 있겠죠.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부르고요. 파운드리 회사는 사실 좀 낯이 익을 수 있어요. IT와 관련돼서 아시아 쪽을 볼 때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항상 우리가 좀 비교를 하기도 하고 뭐 서로 업체별 동향을 살필 때도 약간 이제 인디케이터로 보기도 하죠. 대만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 뭐 TSMC 회사 굉장히 유명하고요. TSMC,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회사들은 이제 공장을 있어서 이제 제품을 생산만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패키징과 테스트와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 그래서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를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제품별 분류, 그리고 회사별 분류,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런 분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이 모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또 장비주들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의 투자를 결정했을 때 납품하는 장비주, 그리고 또 항상 뭐 소재나 부품주, 그다음에 또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까 기본적으로 분류했던 회사 기준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종합 반도체 회사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품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적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한겨울에 에어컨을 구매하는 관점이랑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품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건 아니고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점 논란이 있어 오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더 터지면서 수요가 절벽을 이루면서 제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사실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선행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사이클상 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주가에 너무 반영이 많이 되어 있고요. 향후 투자자들이 주가를 바라볼 때 반영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면 언제부터 개선이 될 건데, 언제부터 제품 가격이 덜 떨어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회사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사실 가장 중요한 주가 트리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품 가격이 올라할 때가 주가의 바닥이 아니라 디램과 낸드의 가격의 하락률이 점점 더 줄어들다가 이제 거의 제품 가격이 한 5% 미만으로 하락률이 많이 줄었네, 전월 대비.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는 이제 향후 다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턴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미래의 제품 가격이 정상화되었을 때 시점의 이익을 끌어와서 주가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따라서 제품 가격이 어느 시기까지가 충분히 더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는 지금과 같은 업황의 시기에서는 투자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기에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반도체 회사들, 삼성과 한익.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특징이 다 다르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은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중국 쪽, 미국 쪽,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또는 뭐 나냐나 다른 반도체 회사에 비해서 PBR이 1배가 되지 않는 구간에 있어요.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물론 실적 컨센서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싸다 안 싸다라는 부분은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단 1배 PBR 1배 미만의 위치에 있다라는 측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는 구간이고 중국과 미국 쪽과 관련된 비중들이 각각 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기대감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이닉스가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10만 원을 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는 사실 10만 원이 넘사벽. 근데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만일에 정말로 내년에 호황으로 간다면 다음번 사이클에는 10만 원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도 너무 앞서갔나요?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놓고 본다면 지난번에는 삼전이 훨씬 더 리딩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의견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살펴봤을 때는 반도체, 종합 반도체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반도체와 관련돼서 종합 반도체 회사 말고 장비주도 있고요. 소재랑 부품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집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런 투자 심리가 업황이 정말 좀 개선이 되고 그런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될 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반도체 장비주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실적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고 투자 심리도 확 좋아진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재와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종합 반도체나 또는 장비주에 비해서 주가적인 측면이 좀 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랑 부품주는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지난번 고점 대비 바닥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은 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또 최근에 반등 구간에서 소재랑 부품주가 장비주나 다른 종합 반도체 회사보다 조금 더 높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선호도를 본다면 오늘 공부한 반도체 회사별 분류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얘기를 드렸던 반도체 사이클의 두 가지 특징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일단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1차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그들로 인해서 많이 풀이 죽어있는 장비주들도 물론 시점이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에 턴하는 시점, 하락률이 좀 더 덜 떨어지는 시점을 트리거로 보면 되는데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언제 발표가 될지, 언제 그런 업황의 심리가 많이 좋아질지는 예측하는 트리거는 사실 어렵지 않나.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금일에도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